안녕하세요. 밀랑 리더스 영어학원 원장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아니어서 뭔가 어색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유튜브의 첫 번째 활용 목적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문법 내용을 잘 정리해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문법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문법은 예습 복습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해서 개념을 확실히 익히고 적용하는 법까지 터득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이번 시험 범위나 아니면 이 다음 시간에 나갈 내용이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를 활용을 해서 저한테 강의에 대한 프린트를 달라고 해서 반복해서 보고 질문도 하고 암기도 하면서 완벽하게 자기 지식으로 만들면 학교 수업 시간도 재밌고 학교 시험도 잘 보고 그에 따라서 진로에 대해서도 좀 유리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밀락 리더스 영어학원은 초등부터 고3까지 학습하는 곳입니다. 문법은 초등이나 고3 문법이나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쓰이는 예문이나 단어, 문장의 길이에서 차이가 있을 뿐 한 번만 제대로 해놓고 살을 붙이면 평생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들에 대해서 잘 활용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입시나 아니면 진로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유리하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게 조금 한 7년에서 8년 정도 전에 찍은 거라서 좀 이렇게 페이지가 조금 교재랑 맞지 않는 부분도 조금은 있고, 그리고 예전 거라서 이렇게 그 당시 그런 게 유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옷에 구멍도 있고 해서 좀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월이 참 빠르긴 한데 올리다가 혼자 웃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입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그로 인해서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 또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사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유튜브를 활용하는 두 번째 이유가 생겼습니다. 입시 정보와 영어 학습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유튜브에 많은 입시 정보들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필요하면 찾아보고 하는데 너무 포괄적이거나 아니면 주요 학군지에 대한 정보 위주로 편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물론 매번 정기적으로 수업이랑 병행하기 때문에 자주 올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주로 다룰 내용은 영어 학습법과 그리고 입시 정보에 대해서 근처 학교에, 그러니까 밀락동 의정부 지역의 출제 경향이랑 맞물려서 다루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얘기도 입시가 어떻게 개정이 된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다루겠지만 그것보다 더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근처의 밀락중학교는 이번에 시험이 어떻게 비율이 바뀌었더라, 아니면 송해안고는 요즘에 분위기가 어떤데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학교를 잘 활용을 하면 더 좋겠더라, 이런 식의 근처 학교에 대한 현실적인 입시 이야기, 가장 좀 직접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입시 이야기와 전략에 대해 다루려고 합니다. 사실 설명회도 작년부터 고려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입시랑 영어 학습에 대해서 세미나도 다니고 그리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수업도 또 하고 그리고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 몇 번 지나고 그리고 수능도 지나고 나니까 설명회도 좀 늦어졌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사실상 코앞으로 다가왔죠. 예를 들자면 통합 수능이라든지 아니면 고교 학점제 그리고 내신 5등급제 이런 이슈들이 실제 우리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는 중학교 1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으로 시작하는 교과 과정이 교과서가 이제 새로운 교과서를 보게 되죠. 이렇게 변화하는 학습 환경에서 영어 학습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 전략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제가 이제 새롭게 배운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 말을 듣고 이렇게 하니까 참 도움이 됐었다. 그리고 그때 이런 걸 좀 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할 만한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 테니까 많이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좋은 내용이다 싶으면 많이 좀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어떤 영상을 올리면 좋을까 거의 한 일주일 이상 고민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순차적으로 나가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토픽 먼저 다루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영어 선행학습의 의미입니다. 저는 사교육이 중심인 영어학원의 원장입니다. 초등 원서를 활용한 영어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 고등, 내신에 대한 내신 그리고 수행평가 그리고 고등학교에선 모의고사나 수능까지 영어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룹니다. 이런 제가 영어 선행을 해야지, 그러니까 영어 선행 안 하면 큰일 나, 영어 선행 무조건 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너무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 이유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영상을 보시면 영상 끝날 쯤에는 고개를 끄덕이는 부분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근처 학교의 기출문제 유형을 몇 개 변형해서 다루기 때문에 문제나 지문이 아마 6개에서 7개 정도 문제가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7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문제나 지문이 나오면 잠깐 멈추었다가 우리 친구들은 어렵든 쉽든 열심히 읽고 내가 요때쯤이 되면 요런 문제를 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풀어보고 답을 한번 맞춰보시고, 학부모님들도 현역에서 물론 졸업하신 지는 좀 되셨겠지만 퀴즈처럼 옛날에 배웠던 걸 떠올리면서 함께 풀어보시면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요 정도 학년이 되면 요 정도 수준의 문제를 푸는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쯤이면 어떻게 준비를 좀 시켜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먼저 함께 봅시다. 일단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요걸 이제 잠깐 이렇게 멈췄다가 요 정도 지문이면은 어렵다 쉽다 정도의 느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요거면 요 정도면 어느 정도 학년에서 다루는 내용일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도 보면 안녕 난 소민이야, 난 15살이고 한국에 살아, 요 정도 내용인데, 사실 이제 여기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또는 이렇게 지나가는 이렇게 여기 원에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2, 3학년, 3, 4학년 친구들한테 요거 한번 읽어봐 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헷갈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요 정도면 요건 어떤 내용인 것 같고 요 정도면 대부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또 잘 읽습니다. 요 정도면 몇 학년에서 다룬 내용일까요? 동아출판사 중학교 2학년이고 일과 실제 학교 교과서 내용입니다. 밀락, 부용, 솔매, 신곡, 첨보, 효자에서 다루는 교과서이고, 실제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서는 이제 중간고사도 되고, 중학교니까 이제 기말고사만 있네요. 기말고사를 이제 요런 식으로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 내용에 대해서는 보통은 다 쉽다고 느끼시는데, 자, 하나를 더 봅시다. 요 정도는 어떤가요? 멈추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석은 되는지, 내용 파악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예전에 내가 배웠을 때는 요 정도면 어느 정도였을까, 어느 정도 학년에서 배웠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고,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얘가 몇 학년 정도에서 배우게 될 내용일지. 그렇죠, 맞습니다. 앞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내용이 긴 걸 보니까 이거는 중학교 3학년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밀락, 부용, 솔매, 실제 학교 교과서입니다. 동아출판사 윤정미 선생님께서 쓰신 동아출판사 교과서입니다. 자, 이번에 어떤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마우스로 제가 가리킬 건데, 허버트 사이먼 요 사람이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수업에서 꽤 많이 나오는 이 영상인데, 지금 요 정도 지문이면 몇 학년 시험에 나오는 문제일 것 같으세요? 요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고,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이 무슨 내용인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아는 단어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4년 2학기 기말이고, 어느 학교는 특정하게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 고등학교 1학년 실제로 근처 고등학교에 24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이고, 출처는 고1 모의고사에서 나온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3 Hello everyone, 중2 Hello I'm 소미, 요 정도 수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당장 고등학교 1학년만 되니까 중3과 고1 사이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내용이 어려워진 걸까요? 허버트 사이먼 이렇게 나오면 물론 제가 이제 주장하고자 이제 제가 좀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중학교 2, 3학년은 1과의 교과서 문제를 냈고 교과서 지문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요 시험에서 그러니까 요 학교의 시험 문제에서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했던 지문에 대해서 물론 제가 발췌한 건 맞는데 중학교 3학년과 고1 사이에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 친구들이 당장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허버트 사이먼은 정보 시간 그리고 인지적인 능력에서 우리 한계를 인지한 것으로 그의 노벨상을 받았다. 마지막 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집합적인 두뇌를 위한 더 큰 복잡한 계산에서 단지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한글도 사실 그렇게 막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중3과 고1이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걸 일단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행의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 중학교 영어는 미국 초등학교 수준이고 고등학교 영어는 미국 고등학교랑 대학교 수준이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국엔 틀리고 어려워하는 건 문법과 서술형인데 요거는 내신 영어 그러니까 중화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해봤던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지나가는 친구 아무나 붙잡고 학교에서 그 시험에 나오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너 뭐 틀렸어? 라고 하면 대부분은 10중 8구는 문법과 서술형을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영어 선행의 첫 번째 의미는 이렇게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 된다. 중학교 영어 시험에서 잘 봤다고 현실에도 만주하지 말자. 일단 요거를 제가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자, 요 정도 문제는 어떨까요? 요거는 어법상 옳은 문장을 고르는 건데 요건 실제로 학교에 기출이 됐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약간은 이제 변형을 해서 타이핑을 친 겁니다. 친 건데 어법상 옳은 것은 이라는 거에 대해 고르는 건데 고르셨나요? 자,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문제고 그나마 이제 요런 식의 어법 문제 아까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이제 좀 아이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 거의 1순위입니다. 어법상 옳은 것을 고르는 거. 왜냐하면 여기는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문법 내용이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법상 옳은 것은 하면은 이런 문제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답은 3번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해하는 친구들 위해선 이렇게 이제 답을 달아놨습니다.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래서 어쨌든 어법상 옳은 것은 이런 식의 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요것도 이제 똑같은 중학교 2학년 21년 1학기 기말에서 한 문제를 제가 발췌한 건데 일단 내용은 위에 보면 Hi, my name is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수준이죠. 비슷한 수준인데 이 문제는 논술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술형은 서술형 주관식이죠. 주관식인데 여기서는 위글 A의 우리말을 주어진 단어를 포함하여 6단어의 영어 문장으로 쓰시오. 5점짜리죠. 5점짜리인데 이렇게 our 나와 있고 horses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풀어보셨나요? 말은 우리 문화에서 중요하다.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보면은 답은 이렇게 되죠. Horses are important in our culture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이제 좀 영어를 어느 정도 하거나 아니면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important나 아니면 culture 같은 단어의 스펠링에서 일단 1차적으로 좀 실수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왜냐면 이제 주어진 단어가 2개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서술형이라는 명목하에 이제 5.0점짜리 나오죠. 0점짜리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자, 교과서입니다. 교과서를 이제 일부를 제가 캡처해서 온 건데 Horses are important in our culture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 아예.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 그대로 암기를 어느 정도 하거나 아니면 여러 번 읽어서 반복을 했다면 이런 문제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중학교 서술형은 암기도 어느 정도 통하고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암기만 해도 거의
80점, 90점 이상이 나오도록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뭐 요즘엔 좀 덜하긴 한데 예전엔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서술형은 말 그대로 영어 자체에 대한 궁극적인 영어에 대해서도 당연히 잘 알면 좋겠지만 일단은 서술형도 암기가 어느 정도 통한다는 걸 일단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봅시다.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요것도 한번 그 화면을 잠깐 멈추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푸셨나요? 몇 번인 것 같나요? 일단은 얘는 중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중학교 3학년 문제고 Have you ever 이런 식으로 하면 뭐뭐 해본 적 있니? 라는 표현으로 학교에서 야 have you ever 필기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선생님께서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그러면 답을 얘기하기 전에 요거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답은 이렇게 해서 3번이긴 한데 뭐 have you ever 스페인 음식을 여기서 해다하면 먹어봤다 이런 건데 스페인 음식을 전에 먹어본 적 있냐? 아니 없어. 너는 먹어봤냐? 먹어봤지. 나는 희망해. 네가 언젠가 먹어보기를. 그거 정말 맛있거든. I will 하면 나 먹을게. 지금 나는 그냥 이 스페인 레시피 북 하면 요리책을 사기만 할게.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생으로 그냥 답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듣기 스크립트가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평소에 선생님이 심지어 또 엄청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기 때문에 강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하게 여러 번 반복한다면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 듣기 스크립트까지 전부 다 외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하면 어렵지 않게 답을 3번으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중3 내용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뭐 중3 근처 중학교에 모든 제가 다루는 문제는 근처 학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처 학교 24년 1학기 기말 문제인데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밑에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고 자, 다 푸셨나요? 그러면은 4.0점짜리인데 이 문제를 보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으로 맨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처음 봐야 되는 지문이 아니라 요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문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글을 똑같이 요것도 이제 교과서 그 화면 자체를 제가 캡처한 건데 똑같이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이 똑같이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당연히 학교에서 선생님은 당연히 어떻게 해주겠어? 당연히 해석을 해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샴푸라는 단어는 힌디어 단어인 샴푸에서 왔는데 그것은 누르다라는 의미이다. 인도에서 그 단어는 머리 마사지를 가리킨 데 쓰였다. 인도에 있던 영국 무역상들이 머리 마사지를 곁들인 목욕을 경험하고 18세기에 그것을 영국에 소개했다라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답은 고르셨죠? 답은 이렇게 2번이 됩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에서 지금 요 지문을 다룬단 말이야. 요 지문을 다루고 내용도 여러 번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해석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영어와는 별개로 영어는 당연히 잘 하겠지만 이렇게 한글 내용만 많이 접한 친구들도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학교 내신입니다. 중학교 내신이고 문제를 몇 개만 더 변형된 문제를 한번 보면은 보기에서 어법상 맞는 문장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왔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죠. 무시무시한 얘기. 뭔 얘기냐면 어법 문제니까 문법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네 글자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 있는 대로죠. 있는 대로. 있는 대로면 여기서 2개가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3개가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를 다시 보면 보기에서 어법상 맞는 문장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인데 어떤 학교에서는 더 어렵게 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 중 옳은 문장의 개수는 해가지고 밑에 뭐 5개, 4개, 3개 이런 식으로 고르라고 하는 좀 어렵게 나온 학교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1번 문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A부터 F까지는 여기 출제했던 그 학교에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교과서 본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변형해서 이제 낸 그런 문법 문장들입니다. 그 문장들인데 여기서는 답을 골라보셨나요? 어떤가요? 좀 어렵죠?
아마 조금은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A, B, C, D, E, F인데 거의 6가지 이상의 문법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떠올려서 전부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답은 참고로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근처 고등학교입니다. 24년 2학기 기말고사이고 답은 2번 C랑 E가 어법상 맞는 문장이고 혹시라도 궁금해하실까봐 답은 이렇게 제가 달아놨으니까 한번 궁금하면은 고민해 보시고 만약에 모르면은 저한테 뭐 문자나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니까 왜 그렇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4년 2학기 기말 문제인데 와 이건 뭐 어떨까요? 문법 문제입니다. 모의고사 한 지문을 통으로 다 실어놨습니다. 이건 변형이 없이 모의고사 한 지문을 통으로 다 실어놨는데 학교에서는 물론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께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뭐 중요한 문법 내용은 한 번씩 짚어주긴 하셨겠죠. 다만 어떤 내용을 특별히 강조한다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전체적인 문법 내용을 아마 짚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맨 처음에 the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bad decisions까지 모의고사 통으로 된 한 문제, 한 지문에 대해서 전체 중에 그냥 뭐 밑줄도 없어. 쭉 읽다가 어법상 틀린 것만을 있는 대로 어려운 말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답을 골라야 되는 거야. 답은 골라보셨나요? 오케이. 답은 3번이고 이것도 일단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는 제가 답을 달아놨으니까 한번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님들도 혹시라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관심이 있으시면은 한번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 이제 역설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중3과 고1은 문법 문제도 이렇게 엄청 차이가 크다라는 걸 제가 지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문제 정도 남았는데 이 두 문제가 정말 오늘 제가 이 PPT를 준비한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중학교 서술형은 어땠어? 암기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었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시면 허버트 사이먼 이 사람 아까 나왔죠, 그죠? 허버트 사이먼 won his Nobel Prize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doing our party in a larger computation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빨간색 글씨를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허버트 사이먼 쭉 나와 있고 doing our party in a larger computation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사실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이제 시험 범위가 차이가 굉장히 크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본문을 통으로 암기하거나 심지어 굉장히 많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모의고사도 통으로 암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그런 학습법이 맞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we are just doing our part in a larger computation 이렇게 나왔으면 열심히 외웠어요. 그리고 시험장에 딱 가니까 이게 딱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반갑죠. 아싸 이제 답을 이제 우리 머릿속에 내냐면 이렇게 지웠지만 doing our part in a larger computation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보기를 보니까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여기 이제 포인트예요. 뭐냐면 답은 1번인데 실제로 do one's protein과 play one's role in이 같은 뜻이고 computation이 complex calculation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걸 paraphrasing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똑같이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비슷한 동의어나 그런 거를 활용을 해서 다른 표현으로 하는 전형적인 이제 학교에서 쓰는 변형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어서 요거는 구체적인 어휘에 대한 확장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다음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요것도 굉장히 긴데 요것도 근처 고등학교 1학년 24년 2학기 기말 얼마 전 문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요것도 앞에 있는 거 그냥 보되 humans 뒤에 파란 색깔 글씨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플레이, similarities between us and other animals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쭉 나오는데 요것도 어때? 나 생으로 외웠단 말이야. 그러면 너무 이제 좀 외우면은 이제 자신감이 생기긴 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한글 내용에서도 뭐 우리의 위치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다른 동물들 사이의 유사성을 경시한다, 무시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논술형 문제로 나왔죠. 논술형 문제. 논술형은 이제 서술형 문제.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보기의 단어를 활용하여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쓰시오. 5점 0점이죠. 그래서 쭉 아까 우리 나왔던 것처럼 다음 플레이 similarities 너무 반가워. 이제 공부했단 말이야. 외웠지 그치? 시험장에는 어때? 딱 가려져 있어. 그리고 보기의 단어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게 쓰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아마 제가 만약에 이 지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외웠으면 너무 반가웠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가 외운 대로 그냥 쓰면 되니까 그치? 내 머릿속에는 이제 이렇게 빨간 글씨가 있는 거야. 가려져 있지만 그치? 너무 반갑죠? 근데 문제가 어때? 다음 플레이라는 단어도 없고 뭔가 좀 달라. 내가 외운 거랑 좀 달라. 조건은 뭐야? 보기에 주어진 단어만을 모두 한 번씩 이용하고 형태 변화는 불가 뭐 이렇게 나왔죠. 이게 이제 고등학교 변형 서술형이라고 부르는 대부분은 단어나 문법적인 내용, 구조적인 부분을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데 전형적인 변형 문제입니다. 답은 minimize our similarities to other species in order to maintain our position.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 뭐야? 위에 나인 여기 다음 플레이라는 단어는 minimize, 최소화하다. 그러니까 최소화하다는 무시하다, 축소시켜버리다, 경시하다라는 의미가 있고 animals는 species로 대체되었고 as a way of 하면 뭐뭇의 방법으로 in order to로 변형이 되었고 spot은 포지션이라는 단어로 변형이 됐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단어에 대한 확장력이라든지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요구되는 게 고등학교, 중학교랑은 차이가 엄청 큰 고등학교 내용입니다. 참고로 이런 변형 문제들에 대한 대처는 리더스 로드맵에 따라 학습으로 전환되는 시기인 초등 고학년부터 차근차근 기본기를 쌓은 후에 늦어도 중학생 때부터는 서술형 대비라든지 아니면 문법을 이용한 영작이라든지 아니면 동의어를 이용한 문장을 다른 문장으로 바꿔쓰기 같은 과정들을 통해서 늦어도 중학생 때부터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변형 서술형에 대한 두 문제가 학교가 이제 두 개가 다른 학교인데 이런 관내 고등학교 기말에서도 우리 리더스 친구들이 좋은 결과를 얻은 시험지에서 이제 발췌해서 이제 좀 변형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하버트 사이먼 그 지문에 대해서 나온 친구는 객관식이 조금 어려운 학교였는데 그 친구는 100점을 맞았고 그리고 마지막 문제 지금 이제 화면에 보고 있는 요 문제는 사실 이제 의정부 관내에서도 좀 시험 문제가 어렵기로 좀 유명한 학교인데 이 학교는 이 시험을 본 친구는 요 문제도 당연히 맞긴 맞았는데 친구는 97.5점이었고 이 학교 내신이 어렵기 때문에 전교에 100점은 한 명도 없었던 시험입니다. 결과는 두 친구 다 1등급을 받았고 친구들의 노력도 물론 있었겠지만 두 친구 다 중학교 때부터 전반적인 영어 선행을 커리큘럼대로 잘 소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학과 고등의 시험 범위 차이인데 중학교 1학년은 연 1회를 보죠. 12월 달에 보통 보고 올해는 밀락 같은 경우만 11월에 받고 전부 다 12월에 받습니다. 그리고 2, 3학년은 연 2회 중간고사 없이 기말고사만 보죠. 고등은 중간 기말해서 연 3회를 보고요. 시험 범위는 보통 중학은 교과서가 3과 반에서 4과 정도가 나오고 한 번밖에 안 보니까 그냥 한 학기에 한 번밖에 안 보니까 그리고 고등은 교과서가 한 과에서 3과 정도 사이고 외부 지문을 다룹니다. 외부 지문 그러니까 교과서 이외의 지문들. 그리고 중학은 문법은 이제 이게 중요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펜을 한 번만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각 과마다 지정된 2개씩 그러니까 한 과에 보통 문법이 2개 사항이 나오는데 그 2개 사항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서만 이 내용 나오니까 예를 들자면 1과에서는 투부정사랑 예를 들어서 동명사가 나오니까 여기서 서술형도 나오고 문법 문제가 나올 거야. 아까 우리가 다뤘던 그런 서술형이라든지 아니면 문법들 있죠. 그런 거에서 나올 거야 라고 해서 엄청 강조를 하시고 연습 문제도 많이 풀리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단편적으로 그 내용만 알아도 사실 시험은 어느 정도 잘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는 아까 우리 봤듯이 문법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죠. 난이도는 어때? 중학은 난이도가 쉽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중학에 비해서 유형도 많고 훨씬 어렵습니다. 유형도 많고 훨씬 어려워요. 그리고 시험 문제 그 시험 범위에 대해서 제가 예시를 들고자 요거는 좀 학교 이름은 좀 밝힐 건데 24년 2학기 기말 밀락중학교 2학년 거랑 24년 2학기 기말 송양고 1학년에 대해서 시험 범위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은 동아출판사 윤정미 교과서 4과가 나왔고 그리고 송양고등학교 1학년은 2024년 2학기 때 천재출판사 이재영 선생님이 쓰신 한과가 교과서 한 과밖에 안 다뤘죠. 특이하게. 다만 이제 모의고사가 24년 10월이랑 23년 11월 모의고사 각 8지문씩에서 총 16지문이 나왔어요. 모의고사는 아까 허버트 사이먼 그 지문이 한 지문이에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어쨌든 총 16지문이 나왔는데 제가 여기 16지문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는 14지문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공부한 건 16지문이었는데 시험 조금 전에 뭐 직전은 아니었겠지만 조금 전에 시험 범위가 좀 너무 많다고 이제 학교 선생님께서 판단을 하셔서 2지문을 줄이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한 건 16지문이지만 어쨌든 실제 시험 범위는 14지문이었다. 근데 학생들이 학습한 게 16지문이니까 일단은 요거는 수정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놔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중학은 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도 A가 가능합니다. A는 중학교는 원래 성적 산출도 조만간 제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도 A가 가능합니다. A는 수행평가, 그러니까 학교 지필고사랑 수행평가가 이제 뭐 거의 한 반반 정도의 비율로 들어가는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90점이 넘으면 A입니다. A인데 그래서 뭐 학교 시험에서 만약에 90이 안 돼도 수행평가에서 잘 봤으면은 합쳐서 A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포인트는 암기나 반복 연습으로 A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법도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만 문법에 나오기 때문에 단편적인 해결이 가능하죠. 문법을 다 몰라도 뭐 구구단으로 따지면 1단부터 9단까지 다 몰라도 예를 들어서 야 이번 시험은 7단이랑 8단에서 시험에 나와라고 하면 하다못해 9구단 1, 2단을 몰라도 또는 3, 4단을 몰라도 7단, 8단만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것만 공부해서 단편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은 단순 암기로 해결이 가능한 학교도 또는 가능한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전반적 문법을 알아야 되고 단어도 자세하게 유의어, 반의어 해줘야지만 변형이나 심화도 대비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내용을 언제 해야 되냐면 좀 아까 우리 봤듯이 중학이랑 고등학교는 난이도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중학교 때 중학교 것만 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 모든 내용을 소화하려고 하면 100% 듣습니다. 이걸 언제 해야 되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 때 이런 선행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아까 이렇게 허버트 사이먼 나온 요 정도의 지문이 모의고사 한 지문이라고 따졌을 때 총 요런 지문이 14개가 나왔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보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좀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제 와닿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아까 이제 언급을 했었던 밀락중학교 2학년이랑 송양고 1학년의 시험 범위를 제가 한번 똑같은 10포인트 동일 조건에서 본문 학습량을 비교해 봤는데 페이지 수가 대략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죠. 밀락중학교 2학년은 이렇게 3페이지 정도, 송양고 1학년은 이렇게 6페이지 정도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하게 2배가 아니라 실제로는 양도 많지만 난이도까지 고려하고 다른 과목에 대해서도 시험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8배 이상의 증가를 체감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이제 근처 학교에서는 이제 그 문과 쪽으로 진학을 하는 친구들은 이제 동해고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동해고의 시험 범위를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같은 조건으로 언급을 하면 동해고는 이렇습니다. 요건 요게 한 페이지인데 요건 이제 요게 한 페이지인 거예요. 실제로 아마 요거는 동해고는 사실 이렇게 밀락중이나 아니면 송양고처럼 뭔가 이렇게 딱 나오지 않는 게 동해고는 이렇게 시험 범위를 이렇게 좀 어디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요만큼 빼고 여기서 요만큼 빼고 한 문제씩 빼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대략적인 양만 이렇게 이제 양만 보시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7 이제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는 14페이지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어쨌든 시험 범위가 엄청 많다. 이것보다 실제로 더 많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험 범위에 대한 건 이 정도로 체감이 아마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슬 정리를 해보면은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내용은 1번 중고등학교 범위와 난이도는 엄청 큰 차이야. 중학교 때 시험 잘 보는 건 당연해. 90점 넘으면 A니까 91점도 A고 100점도 A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시험은 중학교 시험대로 잘 보면서 뭘 준비해야 돼? 고등 대비를 준비해야 된다. 이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2번 문법은 중3까지 무조건 암기 영작하고 적용할 정도까지 끝을 내야 되는데 저희 밀람 리더스 영어학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1, 2, 3, 4번 중에서 다 해당하긴 하지만 특히나 2, 3번이 그런데 2번은 문법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단어도 엄청 어려워지고 전체적인 다른 과목도 학습할 게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기본적인 영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정리해야지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때 일단은 최대한 다 끝내고 올라가야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법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영작하고 적용할 정도까지 끝이라는 건 문법을 활용해서 정확한 이제 영어로 된 문장을 구사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저희 원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는 다다익선이죠. 최소 중3까지 고위 단어까지 5회도 이상을 해야지만 아까 나왔던 변형 대비까지 자연스럽게 되고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내신, 학교 내신이 아닌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에 대한 대비도 당연히 됩니다. 네 번째, 문해력. 책을 많이 읽고 내용 정리. 요거는 결국엔 이제 문법도 잘하고 단어도 잘하고 그다음 영어에 대한 문제도 잘 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2에서 고3쯤 올라갈 때 턱하고 막히는 부분이 바로 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은 나의 뭐 배경 지식이나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글을 읽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이제 뭐 나중에 자세히 이건 다룰 거야. 근데 어떤 내용을 딱 봤는데 뭔가 영어는 모르는 단어 없이 해석이 돼. 근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내가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 배경 지식이 없으니까 경제 지문이나 아니면 뭐 생물 지문인데 뭐 과학 지문 이런 게 나왔는데 너무 어려운 게 나오면 영어는 아는데 한글 해석을 봐도 내용을 잘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진로 독서를 읽고 뭐 내가 이제 생각하는 뭐 진로에 대해서 뭐 해당하는 책을 좀 찾아서 본다든지 아니면 독서록을 쓴다든지 리더스 학습법은 이제 문해력도 키우면서 영어도 키우는 저희 이제 원의 좀 이렇게 방법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중학교 2, 3학년부터 보통 이제 하게 합니다. 근데 요거는 뭐 나중에 또 자세하게 한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 네 개가 오늘 이제 PPT의 하이라이트 4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행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해보면 영어 선행은 고등학교 때 성적은 당연히 잘 나오고 다른 과목에 대해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많이 해놨으니까 고등학교 때 영어 성적은 영어 성적대로 잘 나오고 중학교 때 선행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다른 과목에 대해 학습 시간을 벌 수 있어서 전반적인 학습이 잘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학원 원장이지만 영어만 잘해서는 절대 대학을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 많이 해놔서 다른 과목에 대한 시간을 많이 벌고 고등학교 때는 말 그대로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만 이렇게 적당한 시간을 들여서 이제 영어에 대해선 1등급 이렇게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좀 이제 유지시키는 게 저희 원의 목표이고 또 이제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